안녕 여보들, 유주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책 추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컨텐츠가 책이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노잼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책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난 책 추천 영상에서는 조금 읽기 쉬운 입문책 위주로 추천을 좀 했었다면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었고 댓글에서도 벽돌책도 꼭 추천해달라고 댓글이 좀 달렸었거든요. 읽기는 좀 어려웠지만 완독 후에 진짜 너무 뿌듯하고 책 양 자체가 방대한 양인 만큼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흥미롭고 읽으면서 진짜 가슴 뛰었던 그런 벽돌책 3권을 가지고 와봤고요. 원래 처음에 기획할 때 제가 꼽아본 책이 총 6권이었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면 책 내용도 좀 정리를 하고 읽으면서 했던 제 생각들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벽돌책이라서 그런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얘기도 너무 많더라고요. 도저히 6권은 영상도 길어질 것 같고 할 얘기도 너무 많고 해서 3권씩 이렇게 나눠서 찍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영상이 길면 여러분도 조금 보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3권을 먼저 찍어보려고 합니다. 벽돌책이라고 하면 약간 말 그대로 벽돌처럼 무겁고 페이지 수 자체도 많은 책을 뜻하기도 하고 정말 좀 읽기 어려운 안 읽히는 책 이런 것도 벽돌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책 자체에 이 쪽수가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체력이 딸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점점 좀 힘들어 읽는 게. 읽는 건 너무 재밌는데 체력이 딸리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진짜 너무 재밌었던 책들이었고요. 책들을 다 최근에 읽은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한 권씩 읽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읽은 거고 그 안에 또 읽은 책들이 많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거의 이 책들을 다시 정독하다시피 했거든요. 좀 꼼꼼히 준비를 한 만큼 제가 이렇게 다 떠먹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책을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볼게요. 짠! 첫 번째 책은 바로 웰컴 투 더 유니버스라는 책이고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주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527페이지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책인데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닐 타이슨이랑 마이클 스트라우스, 리처드 고트 이렇게 총 3분의 천체 물리학자가 각각 1부씩을 맡아서 쓰셨고요. 총 3부로 나뉘어진 책이랍니다. 사실 저는 이과 과목이라고 하면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사람인데도 항상 과학책들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과학을 진짜 문학으로 읽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책, 그중에서도 저는 우주에 관련된 책을 제가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제목부터가 유니버스 아주 직관적으로 써져 있길래 바로 냅다 구매를 했던 그런 책이었고요. 처음에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좀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게 정확하게 이 우주에 관한 걸 설명을 할 때는 물리학에 대한 것도 필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물리학 방정식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물리학 방정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이게 뭐지? 싶긴 했었어요. 제 눈에는 약간 외계어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계산을 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 물리학 방정식 자체를 좀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방정식을 실제로 내가 뭐 풀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읽으면서 넘어갔고요. 그 외에는 정말 친절하게 1부터 10까지 여기 3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떠먹여 주시기 때문에 우주에 관해서 정말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걸 읽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시더라고요.
총 3부 중에 제 1부가 별, 행성, 그리고 생명이라는 파트인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닐 타이슨이 쓴 파트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웃겼던 비하인드를 하나 말을 해보자면 이 책을 읽을 동안 그 닐 타이슨 아저씨가 쓴 파트를 읽는데 제가 뭘 보기만 하면 그 보는 프로그램에서 자꾸 닐 타이슨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시트콤인 줄 알았어. 이때 한참 제가 그 알쓸 별잡이였나? 알쓸도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뭔 잡인지 모르겠어. 그 알쓸 별잡이 방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님들이 뉴욕을 갔거든요. 거기에 또 심채경 박사님이라고 천문학자분이 나오시잖아요. 그 심채경 박사님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헤이든 천문관에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닐 타이슨의 현 직업이 뭐다? 헤이든 천문관 관장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닐 타이슨 아저씨가 나오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트콤이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는 시트콤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에 제가 하도 볼 게 없어가지고 브루클린 나인나인을 제가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바나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닐 타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닐 타이슨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뭘 보기만 하면 닐 타이슨이 나오는 게 너무 웃기고 어이없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닐 타이슨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대중적인 천체 물리학자라고 해요. 약간 사람들이 그 천체 물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기초적인 상식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제 1부를 시작하는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주는 크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주의 크기와 규모를 알려주고 싶다. 우주는 당신 생각보다 더 크고 당신 생각보다 더 뜨겁고 당신 생각보다 더 조밀하고 당신 생각보다 더 희박하다. 당신이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 실제 우주는 그보다 더 이상하다. 저는 이 도입부에 이 문장을 딱 읽자마자 막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또 얼마나 새로운 걸 알게 될까,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기대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초반부에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이 닐 교수님이 되게 진도를 팍팍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잘 떠먹여주시다가 중반부부터 아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 어려운 내용들이 중반부부터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근데 또 겁먹을 게 없는 게 진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우주를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 수 있게 서술이 되어 있고 밀도가 뭔지,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느낌이라서 읽기만 해도 뭔가 공부를 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중반부부터는 이제 인류가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롭게 발견하게 된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런 과학자들이 만든 법칙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케플러의 법칙이라든지 뉴턴의 광학 법칙이라든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든요. 별은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그리고 또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어떻게 죽는지 이 과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1부 후반부에서부터 재밌었던 파트는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명왕성에 관련된 책을 또 다른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 닐 타이슨 아저씨가 또 설명해주는 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또 흥미로웠던 게 은하에서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 찾기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저 항상 궁금하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우주가 넓고 아직도 인간이 채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많을 텐데 과연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만 생명체들이 있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항상 많았는데 그 파트가 나와서 진짜 너무너무 흥미로웠고요. 이 1부를 읽으면서 그동안 우주에 관해서 몰랐던 부분도 진짜 많이 알게 돼서 정말 흥미로운 파트였고
재밌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별의 색깔이 붉을수록 차가운 별이고 푸를수록 뜨거운 별이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해보자면 뜨거울수록 뭔가 붉을 것 같고 차가울수록 푸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제가 평소에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제 2부는 마이클 스트라우스라는 교수님이 쓴 파트인데 이 세 분의 교수님들이 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선체물리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 세 분이 같이 책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2부에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님이 쓴 파트가 은하라는 파트인데요. 좀 재밌었던 게 그 세 분의 교수님이 스타일이 다 다른 게 그래서도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마이클 스트라우스 교수님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다. 그 2부부터는 약간 본격적인 우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은하에서 성간 물질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자리 성운들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막 읽으면서 어렵지 않고 그냥 되게 재밌게 써져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읽으면. 그래서 2부는 은하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2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팽창하는 우주라는 파트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아마 우리 똑똑한 똑똑이 유부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모든 은하들이 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고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 중이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리도 측정하고 우리 기준에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은하에서 보더라도 계속 이게 팽창되는 게 똑같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무한한 평면인 우주에서 중심이라고 부를 지점이 없다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2부도 되게 재밌었고 3부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교수님인 리처드 고트 교수님의 아인슈타인과 우주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에 관한 내용이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파트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막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얼른 넘어가면서 읽었고 근데 또 3부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이 책을 통틀어서 제일 재밌었던 블랙홀에 관한 파트가 3부에 나와요. 블랙홀이랑 여기 또 우주의 끈, 웜홀 시간여행 그리고 우주의 모양과 빅뱅 이 파트가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이 책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특히 웜홀 시간여행 이 파트는 제가 너무 재밌었던 파트였는데 그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시간여행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딱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김상욱 교수님도 시간여행은 과학 이론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간여행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면 천체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그 우주에서의 시간이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한다고 치면 그 지구 시간으로는 500년이 흘러 있는데 막상 그 행성으로 이동 중인 그 사람은 5살밖에 먹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500년이 흘렀는데 그 이동하는 그 사람의 시간으로는 5년밖에 흐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다른 행성에 갔다가 다시 지구에 돌아온다면 그 사람이 흘렀던 그 시간과 지구에서 흐른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서의 약간 시간여행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 건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너무 흥미롭게 봤고 진짜 너무 재밌어서 약간 팽이처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영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뭐였지? 아무튼 영화 내용들도 여기 많이 나와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렇게 총 3부로 서술이 되어 있는 정말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웰컴 투 더 유니버스를 짧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진짜 거의 이 책 내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제가 정리하고 요약한 거거든요. 저는 진짜 물리학 너무 토 나와 하는 사람인데도 방정식 빼고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새로 알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우주를 좋아하는 우주 덕후라면 근데 우주 너무 어려워. 약간 좀 풀이 죽어 계신 분이라면 요거는 한번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추천해보려고 가지고 와봤고 사실 우주에 관한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잖아요.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실 저도 코스모스 아직 다 완독 못했거든요. 근데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쉽고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우주에 관해 나 우주 좀 기강 잡고 싶다 한다면 코스모스를 먼저 읽기보다 이 웰컴 투 더 유니버스를 먼저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읽고 코스모스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책을 추천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지루하진 않죠? 제가 이렇게 떠먹여주니까 재밌지 않아요? 두 번째 책은 너무너무 유명한 벽돌책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책입니다.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벽돌책으로도 악명이 너무 높아서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던 책이었어요. 이렇게 마음 한켠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할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마음만 그렇게 늘 먹고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알쓸 시리즈에서 이 총균세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느 교수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알쓸 시리즈에 이 총균세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이제 읽어야 할 때가 왔구나. 그때 약간 흥미가 생겨서 지금이다 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하도 막 안 읽히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겁을 막 먹고 있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웬걸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책인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이 책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진짜 제목 그대로 좀 직관적이게 총과 균과 쇠에 관한 이야기 거든요. 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지금의 인류가 발전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각 나라마다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발전을 했을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누구는 문명을 더 빨리 이루고 더 느리게 발전을 하는 문명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생리학적의 문제거나 지능의 문제일까? 그리고 나라마다 또 인종마다 그 먹는 주 식량이 다 다른데 그건 어떻게 왜 다 다른 걸까? 언제부터 한국인은 쌀밥이 주식이 됐을까?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다 야생식물이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진짜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그거를 일일이 다 재배를 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이 커피콩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커피콩을 볶아서 커피로 만들어서 마실 생각을 했지? 그리고 막 도토리 같은 것도 써가지고 도토리 묵으로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냥 과일들은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과일로 이렇게 먹는 방식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다 다르게 할 생각을 했을까? 막 그게 너무 약간 그런 원초적인 궁금증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주제가 그런 원초적인 것에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이었답니다. 전 이게 그런 내용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내용이었다. 이 책이 어렵다 해서 진짜 엄청 쫄아있는 상태로 읽었는데 어떤 수준이냐면 고등학교 사회지리 수준의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진짜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양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저도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좀 요약 정리를 해서 읽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읽었더니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없다.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이나 이런 인문학 책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읽다 보면 되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처음 그 인문학 첫 시작이 어렵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그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들을 먼저 읽고 이 총균세를 읽어서 그런지 막 너무 어렵거나 막 이해가 진짜 너무 안 가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거나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총균세는 MBTI 얘기해서 죄송한데 파워 N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약간 세상에 대해서 원초적인 좀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고 너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그런 책이고요. 제가 왜 이 책이 사람들이 읽다가 중도 하차했는지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반부에 식량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루즈해지긴 하더라고요. 아, 왜 사람들이 끝까지 완독을 못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엄청 재밌다가 갑자기 겹치는 내용이 주구장창 나오면서 뭐 너무 지루해졌다가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엄청 재밌다가, 이게 좀 그 편차가 이렇게 계속 있고 반복되는 느낌이었는데, 그 지루한 그 부분만 조금 참고 읽다 보면 태어나서 진짜 처음 알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지식들도 너무 많고 공부하는 느낌을 제대로 줘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총과 균과 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3개의 파트 중에 저는 균 파트가 제일 재밌고 흥미로웠는데, 균 파트가 내용적으로는 제일 분량이 적고 한 60~70%가 식량과 기후, 토지, 환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비옥한 초승달지대. 저 이거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높은 악명에 비해 진짜 어려운 내용이었고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겁먹지 않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입니다. 이 총균세를 추천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을 소개를 해볼게요. 마지막 책은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입니다. 진짜 두꺼운 책이고요. 총 807페이지 가량의 책이고 진짜 말 그대로 벽돌책. 벽돌책 그 자체.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아마 저의 예전 영상부터 보신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미라클 모닝을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이 이 불안의 서예요. 그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16일 정도 걸려서 읽었거든요. 그 미라클 모닝 할 때 매일 아침마다 이 책을 읽었는데, 모두가 아직 일어나 있지 않은 그런 완전 고요한 이른 아침에 클래식 이런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페소아와 함께한 그 아침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의 내용 자체는 행복한 내용의 책은 아니거든요. 그 제목처럼 불안한 마음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 인간의 심리를 깊이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랄까요? 이 책을 시작할 때 서문에 김소연 시인님의 글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서문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내가 가둔 자이며 나는 나를 가둔 자다. 눈앞에서 열쇠를 흔들며 내가 죄수임을 상기시키는 간수이자 간수에 관심을 얻고자 구석에 웅크린 채 옴짝달싹하지 않는 죄수다. 나는 나의 영원한 숙적이다. 세상에 피곤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싶지만 죄수이자 간수인, 숙적인 또 다른 나와 결별을 하는 게 우선일지 모른다. 어설픈 현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 곧 삶이라고 우리를 속여왔지만 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야 하는 여정이 곧 삶일지도 모른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삶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야 하는 게 삶이라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서문부터 좀 마음에 들면 그 책은 완독할 때까지 쭉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얼마나 재밌을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됐던 책이고, 이 책은 페소아가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인데요. 800장이 넘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일기장을
좀 몰래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진짜 많구나 하고 느꼈는데 저도 사실 생각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 이런 사람이야말로 글로 써서라도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글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싶었고 이 페소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좀 기민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의 그 날카롭고 예리한 생각의 지점들을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좀 페소아가 생각이 진짜 너무 많아 보여서 조금 힘들어 보이고 되게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현대에 태어났으면 약간 적절한 약물 치료를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랬으면 이런 작품이 또 이 세상에 못 나왔겠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읽으면서도 다양한 좀 양가 감정을 들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특히나 배우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티모시라든지 한소희 님도 이 책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그 배우분들은 어쨌든 한 그 극 중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내가 직접 그 인물이 되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면에 관해서 되게 파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 자체가 이 한 인간 내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세계를 약간 확장시키고 연구할 때, 그럴 때 여러모로 읽기 좋은 책이라고 느껴졌고요. 저는 이때 기상이 몇 시였지? 5시였나 4시 반이었나 막 그랬는데 그때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실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 막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읽어서 그런지 내용은 물론 마냥 행복하고 밝은 책은 아니었지만 저를 좀 되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그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또 내 내면에 좀 깊이 를 만들어주는 책이라서 저도 이 책이 되게 너무 두꺼웠지만 읽으면서 읽는 내내 좀 행복했던 그런 책이었어요.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도 한번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 책을 옮긴 배수아 님도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페소아와 이 배수아님의 그 또 합이 되게 잘 맞아서 아마 이 불안에서가 또 그래서도 되게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불안에서도 한번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할 벽돌책 3권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말이 너무 많았죠. 원래 그 오타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숨도 안 쉬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좀 재밌게 보시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책에 영업당해서 트라이 해보시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읽게 되신다면 꼭 이제 읽어보시고 나중에 후기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3권도 꼭 추천 영상으로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